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벌써 목요일이 밝았습니다. 이번 주 시간이 굉장히 좀 빠르게 가는 것 같은데요. 건강 잘 챙겨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요즘 암호화폐 시장 굉장히 좀 변동성이 극심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 코인 투자를 하신 분들께서는 아마 좀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다 보면 나는 코인 이제 더 이상 투자 못하겠다. 이제는 뭔가 내가 본전만 오면 다 빼야 되겠다. 이렇게도 많이 또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다 세력들의 의도, 개미털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인지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계속 리플에 대한 펀더멘탈, 가치에 집중하면서 조금 더 중장기적인 뷰로 투자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리플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정립할 수 있는 영상으로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나블러가 나오고 있어요. 아랍에미레이트를 기반으로 한 하나의 금융 서비스 회사고요. 여기 보니까 결제 기술을 보여주고 외환 국경 간 결제를 하는 그런 회사네요. 본사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도인 아부다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국경 간 결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리플과 연결됐겠구나, 그냥 이렇게 봐주셔도 저는 된다라고 보거든요. 좀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방금 언급드렸던 피나블라, 국경 간 결제를 위해 과거서부터 리플과 협력하고 있었고요. 그들은 태국으로의 국경 간 송금을 위해서도 리플렛 네트워크를 쓰고 있었다. 그 브릿지 커런시로는 XRP가 계속 소각되고 있었죠. 가끔 몇몇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많은 국경 간 결제 회사나 송금 업체들이 리플이랑 손잡은 거는 좀 알겠는데 혹시 우리나라 회사들도 리플과 연결이 되어 있나요? 이런 식의 또 질문도 주시더라고요. 이 피나블라가 과거에는 어떤 회사랑 손을 잡았었냐?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삼성페이 쓰고 있잖아요. 과거에 삼성 역시 국제결제를 위해 리플의 파트너 피나블라와 손잡고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쓰고 있는 삼성페이가 리플의 회원사인 피나블라와 파트너십 관계라는 걸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미 모든 인프라망 준비는 끝나 있고요. 그들이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브로드캐스팅을 하면서 대중들한테 쓰게끔 하는지 우리는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삼성페이, 피나블라뿐만 아니라 센트비라는 회사, 대한민국의 금융 서비스, 송금을 도와주는 서비스 회사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글로벌 핀테크 솔루션 회사로서 해외 송금을 전문으로 하고요. 본사는 대치동, 강남구에 위치해 있네요. 이미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 센트비가 떡하니 들어와 있으면서 한국 내 이주 노동자들에게 더 빠르고 저렴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센트비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한패스라든지 와이어베일리 등등 이미 리플렛을 탑재해서 한국에 대한 송금망을 개선하고 있었다라는 거.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이미 인프라망, 모든 결제 페이먼트가 연결될 수 있는 자금줄에 대한 토대는 리플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와이어베일리 실제로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쓱페이라든지 금융결제원과 함께 가고 있는 회사, 이미 리플과 손잡고 있는 플레이드라든지 커런시 클라우드, 머니그램, 이미 리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리플렛을 활용한 특허까지 보유하고 있죠. 비자라든지 한투, 그리고 싱가포르를 필두로 한 튠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알리페이와 같은 이런 페이먼트 시스템 모두 하나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미 그들은 확립해 놨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와이어베일리를 통해서 알리페이 잠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리플의 파트너 피나블라 역시나 알리페이와 함께 송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사실 이미 리플은 중국을 필두로 한 최대 핀테크 회사죠. 이 엔투그룹과 연결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엔투그룹 여기 보이실까요? 중국의 핀테크 회사로서 알리바바 그룹의 계열사다. 과거에는 알리페이로 알려져 있었던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핀테크 회사. 이미 그들이 리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 리플렛 회원사 싱가포르 기반으로 한 2C2P가 알리페이 운영사 엔트그룹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페이먼트망 자체가 하나로 통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2C2P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오더라도 이미 엔투그룹과 손잡은 것뿐만 아니라 리플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다.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사실 과거에 홍콩 통화청 공식 문서를 보더라도 그들이 CBDC 파일럿 테스트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플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알리페이와 같은 이런 핀테크 페이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었다는 걸 꼭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해당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태국의 최대 상업은행 태국 시아은행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춘주, 2C2P, 니움, 에어월렉스 이런 싱가포르 기반의 많은 국제결제 회사들, 송금 회사들이 이미 리플과 손을 잡았고 엔트그룹과 함께 연결이 되면서 알리페이, 위챗페이, 중국을 기반으로 한 페이먼트 시스템 모두 하나로 통합될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미 리플 같은 경우는 금융의 허브라고 불리는 싱가포르에서 풀 라이선스까지 획득을 해놨기 때문에 리플 페이먼트가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해 왔었죠. 리플의 에이펙 지역 상무이사 피오나 머레이가 리플 기반의 암호화폐 결제 플로우 ODL이죠. 리플 페이먼트가 이미 싱가포르에서 50% 이상 처리가 되고 있다는 거. 우린 이런 팩트 체크를 하면서 실제로 리플이 정말로 실생활에 활용이 되고 있고 국제 송금에 있어서 XRP가 브릿지 통화로 소각되고 있는지를 더블 체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피나블러와 연결되어 있는 태국 시장 역시 태국 시암은행으로 통해서 월 4억 달러 규모의 P2P 송금 결제를 처리하고 있다는 거. 얼마 전 분기보고서에서 나왔던 것처럼 일일 외환결제 시장의 90%를 이미 리플 페이먼트가 담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에어월렉스 역시 과거서부터 국제결제를 위해서 리플과 함께 천문학적인 자금을 모금하면서 국경 간 결제에 대한 생태계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니움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한 국제결제 회사, 이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리플렛 기술을 활용하면서 거래에 대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것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리플사의 릴레이션식 인포그래픽만 보더라도 이미 과거부터 파운더스 펀드를 통해서 성공시킬 수밖에 없는 자금줄이라 말씀을 드렸죠. 페이팔의 창시자 피터 틸이 이끌고 있었는데 초기부터 리플에 투자하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리프트, 스트라이프,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메타라든지 스포티파이라든지 스페이스 X까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리플이 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역시나 위챗페이라든지 알리페이, 인도의 페이티엠이라든지 미국을 기반으로 한 구글페이, 애플페이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알리바바 그룹 뒷배에 세계 최대 핀테크 회사 엔트파이낸셜, 엔트그룹도 들어와 있죠. 이 알리바바의 뒷배를 봤을 때 약 30%의 지분을 손정희가 이끌고 있는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다. 이미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역시 과거에 야후 파이낸셜 출신이었다는 것을 미뤄본다면 해당 기관과 유착관계가 반드시 있을 것으로 미루어 볼 수가 있고요. 우루과이를 필두로 한 금융기술 회사 디로컬 역시 리플과 직접적으로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앤드리슨 호로이츠, 이 또한 미국의 최대 벤처 캐피탈 회사로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게끔 굉장히 큰 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리플의 초기부터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다는 거, 그들의 자금이 모두 연결이 되면서 페이먼트망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는 시기 반드시 연출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드렸던 그런 플랫폼 회사들이 모두 다 리플렛을 탑재하면서 ODL이죠. 리플 페이먼트로 굉장히 빠른 국제 송금을 지원하게 되겠고요. 이제 슬슬 각국의 중앙은행에서도 ISO 2002를 완전히 탑재하면서 국경 간 결제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송두리 이제 바꾸어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요. 이제 연준의 채택 시기 또한 대략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모든 것이 XRP 레저로 연동이 되면서 상호 운용성, 인터오퍼러빌리티 시대 2025년 연말까지는 우리가 리플에 대해서 비전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마스터카드 역시 곧 XRP 지갑에 통합될 수 있다는 이런 포텐셜에 대한 기사가 조금씩 수면 위로 나와지고 있었는지, 최근에 모네렉스 역시 비자와 손을 잡으면서 암호화폐 카드를 출시하는 부분 리플 네트워크를 탑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는 시대 반드시 우리 앞에 도래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언급드린 피나블러의 초기 투자 자금에 있어서 이 트래블렉스 뱅크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브라질의 중앙은행의 최초로 승인을 받은 하나의 트래블렉스 뱅크, 역시나 리플의 고객 사례 연구를 통해
리플 페이먼트를 장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트래블렉스 뱅크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의 중앙은행과 손을 잡으면서 이 리엘이라고 하는 캄보디아의 통화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망을 확보한 바 있었죠. 또한 최근에 일본 역시 SBI 리밋을 통해 신세이 은행과 협력해서 국제 송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도 역시나 XRP 레저의 망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 XRP가 브릿지 통화로 없어지게끔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것. 이미 SBI 홀딩스 2016년서부터 지분 6대 4의 비중으로 SBI 리플 아시아라는 합작회사까지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나온 문서죠. 이제 슬슬 방금 언급드렸던 이 SBI 신세이 뱅크가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을 탑재하는 시기 이제 정말 스타트되는 그 카운트다운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미즈호, 미쯔비시, SMBC, SBI 홀딩스, 신세이뱅크 등등 많은 일본의 은행 연합회 이미 BIS와 함께 손을 잡으면서 국경 간 결제 상호 운용성 태스크포스에 합류하고 있다는 것. 그 안에는 리플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과거서부터 XRP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SBI 벤처 캐피탈 트레이드, SBI 리밋과 함께 인프라망을 확보하고 있었고요. 과거 2019년서부터 머니탭을 통해서 일본의 80% 은행이 모두 다 쓸 수 있도록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 도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SBI의 CEO 기타오 요시타카가 말한 것처럼 2025년에 일본의 모든 은행들이 XRP를 활용하게 하는지 우리는 천천히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이미 SBI의 여러가지 공문을 미루어 보더라도 XRP가 완전히 소각이 되면서 인터레저 프로토콜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금융의 포용성의 시대가 준비되어져 있고 이미 뱅크 오브 재팬 역시 ISO 2002 이 메시징 표준을 준수하면서 새로운 페이먼트 시스템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 그 안에는 단독으로 단 하나의 블록체인 기업이 합류되어 있죠. 왜 그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손꼽히는 RMG죠. Registration Management Group 등록 관리 그룹 안에 리플렛이 탑재되어 있는지 이미 스위프트 2.0의 망의 그물망은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대두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좀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2017년의 사이클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 그때도 마찬가지로 강달러가 연출이 됐었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관세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 해당 사이클이 다시 한번 연출된다고 했을 때 XRP에 대해서도 큰 파급력이 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결국에는 탈달러화에 대한 전략, 그들의 시나리오가 점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거. 우리는 조금 더 큰 그림에 집중하면서 리플에 대한 채택 타임라인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슬슬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를 필두로 한 고위급 인사진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크립토 차트 부서 데이비드 삭스 역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프레임워크 구축을 노력하고 있고 더 명확한 규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CFTC, 지금 현재는 캐롤라인 팜이 잠깐 직무 대행을 맡고 있죠. 집행부서를 완전히 개편하면서 규제 방식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는 모습, 태스크포스가 출범되고 있고요. SEC의 세대 교체 역시 완전히 마무리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죠. 태스크포스의 수장, 이 헤스터 피어스가 새 규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크립토 맘이라고 불리었던 헤스터 피어스는 과거서부터 정답지만 얘기하고 있었죠. 게리 겐슬러를 질타할 뿐만 아니라 이 하위 테스트가 암호화폐, 자산 성격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과거의 힘먼 문서 역시 리또속을 위한 하나의 재료에 불과하다라는 거. 이제 슬슬 헤스터 피어스를 필두로 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구상이 됐고요. 현재는 마크 우에다가 잠깐 직무 대행을 맡고 있지만 폴 애킨스가 완전히 들어오는 시점, 트리거로 작용이 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규제 접근 방식이 모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119대 의회에서도 암호화폐 실무그룹을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암호화폐 시대가 성숙기를 가지게 되며 반감기 사이클이 연출되게 될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슬슬 크립토 차트 부서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를 필두로 한 준비금 검토가 예고되고 있고 이 국부 펀드가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갈지 또한 우리는 조금 더 고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부 펀드를 창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데이비드 삭스뿐만 아니라 차기 재무부 장관이죠. 스콧 베센트와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이 함께 일조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좀 연관성을 가져가는 국부 펀드가 출범될 것이라고 좀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가격이 좀 많이 눌려있다 보니까 공포를 느끼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고요. 시장을 떠나가시는 분들, 난 이제 본전만 오면 암호화폐 투자 더 이상 안 해야 되겠다. 개미 털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 그들이 분위기를 180도 바꾸면서 2025년에 예정되어 있던 알트 시즌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매도 전략 꼭 수립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트 시즌이 도래하게 됐을 때 또한 2025년 같은 경우는 금융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원년 기준이 되기 때문에 리플 XRP 또한 폭발의 시기가 한번 연출될 것이다. 변한 건 없습니다. 그대로 홀딩 하시면서 우리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시청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